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이 양자 컴퓨터의 하락의 이유가 결국에는 이 공매도 때문이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 어떤 리포트가 나왔는지, 왜 이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방송을 통해서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까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도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시장 분위기가 사실 양자 컴퓨터의 문제는 아니에요. 시장도 좀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시장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안 좋죠. 현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4.36%로서 이제 하락 마감했다라고 하지만 장중에는 이게 한 5.4%까지 굉장히 말도 안 되게 밀렸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어제 시장을 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마이크론이라든지 이제 이 팔란티어라든지 아니면 AMD라든지 이런 기업들, 지금 AMD는 17% 밀렸죠. 지금 AI에 대한 공포감을 엄청나게 심어주면서 시장을 찍어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양자 컴퓨터도 좀 같이 타격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기업들의 하락폭을 비한다라고 하면은 절대적으로 이게 큰 것도 아니다. 오히려 양자는 양호하다라고 좀 생각해 보고 있고, 실질적인 지금 실적, 어제 같은 경우도 AMD 같은 경우는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제 약 98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도 이 애널리스트들이 평균 추정치도 93억 달러였죠. 약 심히 웃돌았어요. 하지만 일부 애널리스트의 전망치가 100억 달러 이상에 못 미쳤다라고 하면서 거의 20% 밀어버리죠. 솔직히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는 거. 이건 그냥 억지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전날에 엄청난 실적 발표를 했음에도 같이 밀어버리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보는 관점은 양자 컴퓨터의 악재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양자 컴퓨터 자체는 그냥 지금 하반으로 뭐 한다. 그냥 시장을 이렇게 지금 어거지로 밀어버리면서 가두리 양식을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서 같이 갇혀진 게 양자 컴퓨터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지금 전혀 이제 악재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뒤에 설명드릴 거, 아이온큐는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서 악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얘기하지만 결국에 공매도 리포트라는 거는 공매도 선언, 나는 공매도 할 거야 이런 걸 똑같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공매도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공매도도 결국에는 뭐가 돼야 돼요? 다시 매수해서 쇼 커버링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반등점이라든지 양자 컴퓨터 섹터들이 급반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반대로 이게 아이온큐가 정말 악재라고 하면은 다른 양자 컴퓨터 주들에게는 또 수급 분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긍정적이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지금 저는 시장에서 불안정할 건 없다 보고 있고, 일단은 뭐 이 아이온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또 레일비전을 물어본 분들이 있어서 좀 잠시만 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레일비전이 이제 액면 병합을 진행했는데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죠. 일단 빠지는 건 너무 당연해요. 왜? 지금 얘 같은 게 일단 상패 리스크는 탈출했지만 보통 액면 병합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오냐고 하면은 이 공매도 세력의 최적 타깃이 됩니다. 굉장히 이제 얘네들이 뭐 공매도를 액면 병합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놓은 거지 펀더멘털 개선도 없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액면 병합 이후에 공매도가 더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기존 주주들 역시도 주가가 올라왔을 때 탈출하겠다. 지금이 뭐 그런 타이밍으로 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서 지금 레일비전 같은 경우도 신규 수요도 부재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도 레일비전이 최근에 모멘텀을 뭐로 갖다 붙였냐고 하면은 양자 오류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다가 모멘텀을 갖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양자 자체가 시장에서 탄력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을 때, 아니 이 액면병합에서 좀 더 비싸졌을 때 프리미엄 효과 받는 이런 느낌이 들 때 탈출 러시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 양자 관련돼 있는 테마 섹터 기대감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은 지금도 양자를 손절치고 있는데 뭐하러 레일비전을 손절 안 치겠어요. 그러니까 레일비전도 이런 손절이라든지 공매도 타겟에 따른 이 하락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고,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방송의 가장 핵심 주제인
이 아이온큐에 대한 공매도 리포트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리포트를 읽어드리면서 좀 여러분들에게 이제 분석 그냥 참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이건 제가 발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제가 이런 거 얘기하면은 강태공 저거 아이온큐 돌려가더라 하신 분들이 있는데 보다시피 어제 나온 거고요. 공매도에 의한 양자 컴퓨팅 회사 이게 그러니까 선도적인 게 아이온큐를 얘기하는 거예요. 겉보기와 같지 않다고 주장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엄청나게 대단한 기업이라고 포장되어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이제 이 공매도 하는 울프팩 리서치는 뭐한다?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약만 보면은 수익이 주로 의회 예산을 통해 획득한 사업과 펜타곤 계약에서 나오며 기술적 우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네가 기술이 좋아서 수익이 나온 게 아니다 라는 거고요. 내부자들은 이미 돈을 다 벌었다. 주식 매도에서. 그래서 뭐 이런 정부 계약과 수익 확보를 위한 것이라 주장한다는데 이게 과연 어떤 내용으로서 이런 말이 나오는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의 전문을 그냥 다 읽어 볼게요. 이게 밸런스에 이제 그 나온 기사거든요. 보면은 아이온큐가 이 양자 컴퓨팅에서 가장 큰 순수 분야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디웨이브 퀀텀, 리게팅 컴퓨터 뭐 이런 기업들보다도 아이온큐는 국방부 같은 고객들로부터 빠르게 증가하는 수익을 내세우면서 우리 회사는 실질적인 국방 계약도 있고 기술이 있다라고 이런 걸 강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공매도회사 울프팩 리서치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우리는 아이온큐 주식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을 공개했다. 우리는 공매도 계속 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온큐 왜 우리가 이 공매도 포지션을 얘기하느냐? 우리는 왜 공매도를 하느냐를 지금 딱 얘기하는 게 뭐다? 아이온큐는 펜타곤 프로젝트를 자랑하면서도 지난 두 번의 연방 예산에 대해서 대부분이 자금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서류에 따르면은 뭐 내부자들은 첫 자금 부족 사태가 공개되기 전에 4억 달러 상당의 내부 매도를 이미 진행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지금 이제 나오는 계약들은 아이온큐가 얘네들이 상업적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게 해줬으며, 그러니까 이런 예산 뭐 이런 계약, 그 다음에 리게티, 디웨이브 등 다른 양자 기업들과 차별화될 수 있게 했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온큐는 철저하게 뭐다? 정치인들의 지원금이고 기술적 성공이나 동료에 대한 우위 때문이 아닌 그냥 철저하게 만들어진 시나리오다라고 얘네들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떤 부분이냐? 그래서 지금 이 밸런스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아이온큐에게 문의를 했지만 아이온큐는 지금 현재 이거는 답변이 나와보면 다르겠죠. 이게 또 어제 뉴스니까 아니 그 우리나라 시간은 오늘 뉴스니까 뭐 내일이나 모레 또 아이온큐가 어떤 식으로 답변했는지 또 뉴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쭉 이어나간다고 하면은 자 아이온큐 뭐 이거는 우리 다 알잖아요. 아이온큐 서사 스펙에 합병하고 뭐 어떻게 됐고 이 서사는 그렇게 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 있어요. 아이온큐가 뭐 이런 기술을 가지고서 양자 컴퓨터로 성공했고 이건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다 그냥 나오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이 다음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아이온큐가 이 접근법은 자석과 레이저로 같이 이온을 조작하는데 이게 이온 트랩 방식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계속해서 얘들이 주장하는 게 IBM, 알파벳의 구글, 리게티와 같은 경쟁사들이 개발 중인 초전도 기술보다 완성하기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아이온큐의 방식은 이게 보여주기식이다. 그러니까 기술보다 완성하기 더 쉬울 것이라는 거는 애초에 이게 말장난이라는 게 뭐냐? 그냥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더 빠르게 완성할 수 있겠지만 그게 순수 완전 양자 컴퓨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여주기 식의 기술이 될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아이온큐의 진전을 보여주는 증거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래서 이 자기들이 빠르게 이제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상용화 다가가고 있다. 그걸 보여주는 진전의 증거로서 들었던 게 최근에 이제 펜타곤으로부터 두 건의 대형 계약을 따내요. 주문이 7,500만 달러에 달했다라고 발표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온큐 주장은 우리는 펜타곤의 계약도 따내고 있어 돈을 벌고 있다. 근데 이거를 직접 분석해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정부의 연방 조달 데이터 시스템 기록에 따르면 실제로 아이온큐에게 의무가 있는 금액은 2,100만 달러. 그러니까 7,500만 중에 아직 5,400만 달러에 대한 거는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조차도 뭐가 돼야 되냐고 하면은 나머지는 의회로부터 추가 자금 지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통과돼야 되는데, 작년에 의회 공화당 다수파가 2025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을 때 분명히 이 자금이 추가적으로 통과가 돼서 나와야 되는데 통과시켰어, 예산안을. 근데 이 안에도 나머지 예산 자금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을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받은 돈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우리가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건 그냥 실적을 과대 포장한 거다. 매출을 과대 포장한 거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작년에도 이게 예산은 통과됐지만 그럼에도 너희가 이 받기로 한 돈을 통과시키지 않은 거는 줄 생각이 없다.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써 뭐 아까 얘기했던 과대 평가되고 있다 이런 거고요. 또 아까 이건 뭐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뭐 지금 다 알다시피 임원들이 다 주식을 매각하고 얘네들만 돈 벌고 나가고, 그러니까 이 돈을 못 받았다라는 게 이런 게 밝혀지기 전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우리는 모릅니다 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도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내부자는 부정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각을 통해 현금화를 진행하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거예요. 아까 이제 계약을 발표를 하면서도 이제 또 이제 아이온큐가 공격적인 인수를 했잖아요. 아이온큐는 위성 영상 회사인 카펠라 스페이스와 원자시계 제조사 벡터 아토믹을 인수하는 인수 대작전을 시작했는데 얘네들 매출이 6,800만 달러였어요 당시에. 근데 보다시피 이걸 인수함으로써 마이너스 자유현금 흐름,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2억 1,500만 달러로 그 이상으로서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고작 6,800만 달러짜리 회사가 그 이상의 말도 안 되는 자금을 쏟아 넣었는데, 중요한 거 쏟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얘네들이 말하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인수된 사업체들이 뭐 한다? 명확히 양자 컴퓨팅과 관련이 없는 기업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정부 계약과 수익을 위해 인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그런 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목적성으로만 인수한 기업들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다음 또 보면은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울프백에 따르면은, 잠시만요.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되지? 이걸 제가 하나를 또 안 넣었네. 이 사이에 또 들어간 게 그거거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뭐 정부 계약과 수익을 위해 인수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또 이제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또 뭐가 있다. 올해 1월에 아이온큐는 반도체 제조업체 스카이워터에 대한 이것도 인수 프로젝트를 벌입니다. 근데 얘네는 수익도 없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인수가 원래 양자 컴퓨팅 뿌리와 인접한 양자 기술 분야로 빠르게 진출할 수 있게 해준 종합 전략의 일부.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양자랑 갖다 붙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죠, 사실. 그래서 양자 컴퓨팅과 명확히 관련된 인수 중 하나는 뭐가 있었느냐? 과거에 옥스퍼드 아이오닉스를 인수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르파에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양자 컴퓨팅 대회에서 이제 아이온큐가 수상했다라고도 자랑을 했잖아요. 근데 이건 역시도 약간 사기극 같은 거란 거죠. 왜? 아이온큐와 옥스퍼드 아이오닉스는 모두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울프팩이 발견한 다르파 조달 기록에 따르면 다르파가 2라운드에 진출하기 위해서 자금을 지원한 것은 옥스퍼드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온큐는 탈락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탈락을 했지만 이 아이온큐가 옥스퍼드 아이오닉스를 인수했기 때문에 그 우승자 명단에 아이온큐도 같이 올라갔을 뿐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온큐가 기술을 통해서 경쟁해서 이긴 게 아니라 경쟁에서 이긴 회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이긴 것처럼 포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아이온큐가 지면 주자금으로 경쟁사를 사들이고 자신들이 이겼다. 그러니까 지금도 얘기하다시피 아이온큐는 주식을 팔아서 주식 장사를 해서
이 경쟁사를 사들여서 자신들의 기술이 아니라 우리는 이기고 있다만 바란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정부 기록을 또 조사해봤더니 울프팩은 아이온큐의 정부 명령 대부분이 국방부가 아이온큐 기술을 선택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산이라고 번역이 좀 됐는데 이게 의원 지정 예산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하면은 이 의원 지정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국방 예산을 의원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의원이 예산을 이미 지정해뒀더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국방 예산에 포함시켜라라고 이미 의원이 박아둬 버린 거죠. 그러면 국방부는 뭐 하느냐? 기술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산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집행합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아이온큐의 기술을 보고 고른 게 아니라 이미 특정 의원이 예산을 집행해놨기 때문에 그 예산이 있고 그 예산의 그 의원 지정 예산이라는 거에 대한 관행에 따른 프로젝트에 의해서 아이온큐가 여기 추가됐을 뿐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겠죠.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는 아이온큐가 뭐다? 기술이 생각만큼 뭐 엄청나게 있다가 아니라 지금 철저하게 과대 포장되어 있는 느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울프팩에 따르면은 심지어 4월에 아이온큐가 이 시스템을 이 지방 전력회사에 매각했잖아요. 매각해가지고 이제 우리의 기술이 이제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 판매를 하는데 아이온큐가 3분의 2를 그 다음에 의원 연방 예산이 3분의 1을 조달한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방 전력 회사가 내가 이거 쓸게 하고 돈을 지불한 게 아니라 아이온큐가 자기 돈을 써가면서 판매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문제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 예산 지정이 국방부 계약을 시작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이미 예산이 지정됐기 때문에 국방부 계약으로 연계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의회가 자금을 지원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정이라는 건 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직접적으로 준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얘기했다시피 7,500만 달러지만 이미 받은 건 2,100만 달러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아이온큐의 계약은 2025년 회계연도 예산에 자금이 지원되지 않았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미 계속 지금 안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최대 펜타곤 계약이 2026년 회계연도 지속 결의안에서도 자금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고 현재 하원에서도 계속 고군분투 중이기 때문에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프팩 보고서는 아이온큐가 활동과 공매도자들의 끌어들인 첫 사례가 아니다. 이번이 첫 사례가 아니다. 2022년도에도 그랬고 이 비평을 계속해서 받았고 몇 년마다 아이온큐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당시에 더 재밌는 거는 당시 아이온큐의 CEO가 했던 말이란 거죠. 뭐 우리는 모두 틀렸기 때문에 방어조차 시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하는 데 있어서 그냥 방어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걸 토대로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다? 울프팩은 지금 아이온큐가 뭐 사기다 이런 게 아니라 얘네들의 기술이 문제다 이게 아니라 현재까지 이 아이온큐의 가치는 뭐다? 철저하게 하나의 스토리로 인해 만들어진 대서사극이었다.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온큐가 뭐 지금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뭐 기술적인 문제, 뭐 얘가 사기,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걸 토대로 이제 얘네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는 아이온큐에서 공매도 하고 있다, 공매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락의 이유는 지금 공매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진짜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과거 이제 이런 우리는 틀렸기 때문에 방어조차 시도하지 않는다라고 발언했던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하락의 이유도 아까 답변을 안 하고 있다 했잖아요. 얘네 말이 틀린 게 없기 때문에 방어조차 안 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매도가 나오면서 아이온큐의 하락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양자 섹터들의 동반 하락이 나와주는 거고 다만 중요한 건 이게 악재가 아닌 게 뭐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악재 이 아이온큐에게는 악재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근데 공매도라는 건 다시 갚기 위한 쇼커버링도 들어와야 되고 또 아이온큐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다른 지금 철저하게 계속해서 매출 계약을 내고 있고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양자 컴퓨터가 사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이 아이온큐의 분산 효과가 나오면서
주가의 또 상승 탄력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이온큐 사기다, 아이온큐 나쁘다 한 거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거는 공매도 뉴스, 얘네 울프팩이라는 공매도 리서치 발표 자료를 제가 다시 그냥 분석해드리고 읽어드린 거예요. 제 생각은 1도 없습니다. 여기 그냥 진짜 올라온 뉴스니까. 강태공은 늘 아이온큐 까더라. 난 아이온큐 제가 언제 까기만 했습니까? 아이온큐 저는 좋은 뉴스 나와도 올려드리고, 아이온큐 옛날에 제가 매수 가격도 잡아드리고 2배 3배 올라가서 수익도 보고 수익도 봤을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에서 뭐다,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라 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